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툴바 중에 솔리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 툴은 이게 솔리드 툴입니다. 자, 솔리드라는 거는 이제 뭐 고체라는 뜻이죠, 그죠? 고체. 만약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보면은 18개의 엔티티로 이루어져 있다 돼 있죠. 자, 요거는 아직 솔리드가 아닙니다. 그럼 얘를 솔리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메이커 컴포넌트 또는 메이커 그룹, 자, 이렇게 했을 때 메이커 그룹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얘는 이제 지금부터 솔리드 그룹이 됩니다. 자, 솔리드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하겠죠. 만들고 나서 그럴 때 솔리드인 상태와 아닌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리드로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인쇄를 할 때. 근데 복잡한 모델링일 경우에는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인쇄를 할 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솔리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라는 게 솔리드 그룹이 있고 일반 그룹도 있습니다. 일반 그룹은 어떨 때 되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일단은 제가 그룹을 해제를 하고, 자, 그룹이 해제되었죠. 이 상태로 제가 요 안에 들어가서 뭘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하나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살렸죠. 그리고 얘를 다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상관이 없네요. 안에 다른 걸 해야 되겠네. 자, 해제를 하고 이거를 숨김을 해놓고 뭘 해봐야 될까요? 자, 요게 사각형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냥 라인을 안 꺼 볼게요. 이거 엉터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덮어두고,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룹을 했을 때, 자, 그렇죠. 얘는 이제 그냥 그룹이죠. 솔리드 그룹이 아니고, 그죠? 그냥 그룹입니다. 그럼 얘는 고체가 아니라는 거죠. 솔리드가 아닙니다. 그냥 그룹입니다. 18개의 엔티티를 그냥 하나로 합쳐 놓은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얘를 해제를 하고요. 그룹 해제를 하고 얘를 숨기고, 얘 안에 있는 이런 걸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냥 지우고 튀어놓지. 자, 이렇게 지우고 다시 덮어두겠습니다. 얘를 그룹을 하면은 얘는 솔리드 그룹이 되죠. 완전한 고체란 말입니다. 무결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린트 인쇄를 해야 잘 나오겠죠. 근데 아까처럼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상태로, 그러면은 그냥 솔리드가 아닌 그냥 그룹으로 됐죠. 걔를 출력하면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복잡한 모델링, 단순한 거는 우리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바로 눈으로 판단이 되는데, 복잡한 모델링은 다 하고 나서 안에 진짜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잘못된 게 그냥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래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면은 그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D 프린터로 인쇄할 때는 무조건 솔리드 그룹으로 솔리드로 만들어서 인쇄를 합니다. 자, 이런 솔리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솔리드 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뭐 인터섹터 유니온도 있고 서브트랙, 뭐 트림, 스플릿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보통 설명할 때 그래 합니다. 그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걸 갖고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능하면 요 아이콘 모양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요 그룹으로 잡아 놓고요. 자, 똑같은 사각형을 제가 하나 더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더 그린 것보다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자, 이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됐죠. 자, 요것도 솔리드 그룹이고 요것도 솔리드 그룹입니다. 이게 솔리드 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개체가, 작업할 개체가 다 솔리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솔리드가 아닐 경우에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에 이상한 선을 그어 가지고 솔리드가 아니었고 그냥 그룹이었죠. 그거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게 솔리드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인터섹터, 교집합이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콘을, 요 툴바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솔리드에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1, 2, 자, 아직 1이죠. 여기도 1, 그죠? 아직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1입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니까. 자, 위에 거 1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2라고 뜨죠. 자, 두 번째 걸 선택해라 이 말이죠.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요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면은, 자, 첫 번째 솔리드를 클릭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솔리드. 그러니까 첫 번째 솔리드 클릭하고, 그러면 2라고 뜨죠. 두 번째를 클릭해라 이거죠. 자, 두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남게 되죠. 자, 요 안에 있는 요게 뭐냐면요.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 그죠? 안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인터섹트라는 거는 선택한 그룹에서 서로 만난 거, 그죠? 서로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요 부분 남기고. 자, 요거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겠죠, 그죠? 이건 단순한 모양으로 제가 그렸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거 보겠습니다. 요건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이 각각이 하나의 각각의 솔리드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유니온은 이걸 합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을 하고 가면은, 자, 지금은 요 진입 금지죠. 아직 솔리드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솔리드 쪽으로 가면은 1이라고 뜨죠. 첫 번째 솔리드를 선택해라 이 말이죠.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클릭하라고 뜨죠. 자, 클릭. 자, 그러니까 자,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개가 하나의 솔리드로 된 거죠. 각각 있던 솔리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눠져 있던 구분선도 없어졌죠. 없어지고 통으로 그냥 하나로 된 거예요. 요게 유니온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솔리드죠. 자, 세 번째. 자, 요거 이제 요것도 자주 요걸 아마 제가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서브 트랙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솔리드 선택, 자, 두 번째 선택,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즉,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있던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서브 트랙 빼준다는 뜻이죠. 서브 트랙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얘를 남기고 싶다면은 얘를 먼저 선택을 하면 되겠죠. 1, 2. 그러면 얘가 남고 이 부분은 없어지죠. 자, 요거 왜 자주 쓰이는지 제가 다른 거 갖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자,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면 두 번째 부분만 남기고 첫 번째는 삭제됩니다. 이렇게. 요때 쓴다는 거. 그게, 예, 서브 트랙. 자, 그 다음에, 트림이라고 있죠. 자, 트림은 어떤 거냐면요. 트림이라는 게 또 뭐 해석을 하면은, 뭐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뭘 제거하느냐? 자, 일단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트림 선택하고, 자, 첫 번째 솔리드 선택, 두 번째 솔리드 선택. 자, 이렇게 됐죠. 그죠? 보면은, 제거한다. 뭘?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에 있던 이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첫 번째에서 요 두 번째가 걸쳐있던 이 부분을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분리를 해보면은, 자, 분리해 보겠습니다. 예,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복으로 돌려놓고요. 자, 마지막 요 부분이죠. 자, 스플릿은 분해한다는 뜻이죠. 나눈다. 자,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클릭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죠? 뭐 아무 현상이 안 생긴 것 같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걸 하나씩 제가 무브 툴로 옮겨 보겠습니다. 얘를 옮기고 됐죠. 얘도 옮기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겹친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솔리드 툴의 역할입니다. 예, 간단하죠? 쉽죠? 재밌죠? 여기 이제 솔리드 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스플릿은 나누는 거니까 이거를 한 개, 두 개를 갖다가 요 한 부분,
요 한 부분 그리고 가운데 요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분해를 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고요. 제가 이거 솔리드 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모델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갖고 자주 쓰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3D 프린터용 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유니온하고 그리고 여기에 서브트랙 이거를 참 자주 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제가 다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원을 제가 하나 그릴게요. 원을 그리고 요게 원통이 되겠죠. 원통을 그렸는데, 자, 원통에다가 내가 구멍을 뚫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사각형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사각형이 있죠. 여기에 이제 육면체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으려면은, 내가 뭐 구멍을 해서 원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걸 푸시풀로 이렇게 쭉 밀어내면은, 그죠? 구멍이 뚫리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원통에다가 곡면이죠, 곡면. 곡면에 내가 구멍을 뚫으려면 이 방법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곡면이죠, 그죠? 이건 평면이죠. 자, 평면에는 우리가 뭘 그려가지고 이거를 쭉 해서 이렇게, 그죠? 엔드 포인트까지 가면, 예, 하면은 요게 구멍이 딱 뚫려 있단 말이죠, 이렇게 평면은. 근데 곡면일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왜? 곡면에는 제가 스케치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그려지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위에서 쳐다보면은 요게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죠? 왜? 곡면에는 이걸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를 푸시풀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못 밀죠. 이미 진입 금지 표시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 히든 지오메트리 보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자,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각각의 면으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죠. 자, 요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요 면은 제가 푸시풀로 했을 때 요 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 전체를 다 뚫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숨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뚫어낼 수 있느냐? 물론 그 확장 프로그램인 이제 루비를 사용하면은 의외로 한 방에 쉽게 뚫리는 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요. 지금은 기본 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자, 요때 이제 필요한 게 요겁니다. 서브트랙 같은 경우인데, 자, 여기에 이제 했죠. 이렇게 원통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얘를 일단 그룹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솔리드 툴은 그룹일 때만 사용 가능하니까, 자, 잠깐만요.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 자, 솔리드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솔리드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원을 갖고 이렇게 관통을 할 거죠. 그러면 원을 따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요 정도 위치 하나 그릴게요. 크기는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리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입체로 익스트루드 시켜서 입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원통보다는 길게 그립니다. 길게. 자, 그리고 얘도 제가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솔리드 그룹, 얘도 솔리드 그룹이죠. 그럼 두 개의 솔리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무브 툴로 우리가 본래 관통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 요 위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게 정확한 위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아까 요거 이야기했죠. 첫 번째 솔리드를 선택하고 두 번째 솔리드를 선택하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제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서브트랙 선택. 자, 첫 번째 솔리드, 두 번째 솔리드.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주 예쁘게 뚫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뚫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곡면에다가 뭐 작업할 때 우리가 솔리드 툴에 서브트랙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3D 우리 프린터용으로 모델링 하다 보면 이게 참 자주 쓸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유니언도 상당히 자주 씁니다. 가끔 가다 이제 인터섹트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요걸 다 쓴다 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브 트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그룹 제가 해제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 됐죠, 그죠? 아주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솔리드 툴입니다. 물론 솔리드 툴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다양한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요런 데 사용해 보면서 그럼 수많은 그 케이스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형태만 설명드리면은 나머지는 응용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방법밖에 없죠. 하는 게. 자, 솔리드 툴 설명은 제가 요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